산에서 부모를 돌보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직업이 아마 10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막내였는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달 말일 정도에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땅이 몇 평만 있어도 또 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식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니까 비단 부자만 아니더라도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자녀들한테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자녀가 한 명이면 걱정이 없겠지만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걸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속세 대상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속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예컨대 부자들만 걱정하는 거야. 자, 이런 오해들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상속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르는 실수도 있고. 세금은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전체 모든 분들의 그래도 한 5%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모든 재산을 갖고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노후 설계 그리고 상속 전문가 그 분야에서 일타 강사입니다. 아마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책을 오래전에 읽으셨던 분이 계실 건데 관련해서 노후 설계 관련해서요 책을 많이 쓰셨죠. 아마 누적 100만 부가 넘게 팔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상속의 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고덕성 회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시죠?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덕성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회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지혜를 최근에 펴내시고 상속 관련해서 원래 특화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특화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고덕성 저자님과 함께 상속이라고 하면 예컨대 부자들만 걱정하는 거야. 자, 이런 오해들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상속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르는 실수도 있고 상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편안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요. 상속세 관련되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많이 하는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와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표님만 해도 지금 당장 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상속세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질문하셨으니까 뭐 상속세가 예전에 부자들의 세금이었죠.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가 5%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죠. 근데 상속세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상속세를 재산이 10억 넘으면 낸다고 하는데 예.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산업시대의 역군들이 40년생, 50년생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상속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본이 축적됐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속세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속세 대상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속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근데 상속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속세 전문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20년 동안
독자들을 위해서,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예, 그리고 제 현업에서는 제가 지금 회계사 일을 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PB를 했습니다. PB를 했고 PB 담당 임원을 하다가 나온 경력이 있다 보니까 상속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부자들에 대한 상속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저한테 이제까지 편지를 보내주신 게 1000여 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신기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는 재테크저자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쓴 건데, 어떻게 하면 평생 내가 돈이 떨어지지 않고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돈을 잘 관리해서 내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을 불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책을 썼었는데, 그러한 돈에 대한 걱정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독자들의 편지를 읽다 보니까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땅이 몇 평만 있어도 또 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식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걱정이죠.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내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단 부자만 아니더라도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자녀들한테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자녀가 한 명이면 걱정이 없겠지만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걸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생에 두 가지 걱정이 있구나.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래서 제가 지은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나의 무덤까지 우리가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제가 쓴 책들은 돈에 대한 그런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번 책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족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세금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세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책에는?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세금은 제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지만 세금은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전체 모든 분들의 그래도 한 5%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모든 재산을 갖고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책을 이제 세금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화목하게 이 가족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소설 형식으로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회계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속의 지혜인데 여기에는 절세에 대한 얘기가 가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잘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써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상속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한번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상속의 기술에 대한 책들은 많죠. 절세에 대한 책, 또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뭐 유류분을 보장하면서 유언장을 잘 쓰는 방법 등 그런 기술에 대한 책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봅니다. 가족의 화목이라고 보고요. 이해와 타협, 자녀들과 서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족 재산을 만드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는 그런 것들은 제가 책을 쓴 계기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는 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저한테 피드백 주신 분들은 재테크 책이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보셨다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서 가족들에게 가족 재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을지, 아름답게 물려주실 수 있을지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상속하면 자동적으로 상속세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에 관한 책이라면 당연히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일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상속이라고 하면 상속세도 있지만 상속이라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래전에 어떤 뉴스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자녀들이 상속 때문에 서로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1억 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최근 몇 년 전, 한 3년 전의 사례만 해도요, 어떤 산에서 부모를 돌보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직업이 아마 10만이었을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진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막내였는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70대 후반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막내 아들은 이렇게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많았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달 항상 이 명절이라든지 이 말일이라든지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12월 달 말일 정도에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그 막내가.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기가 가진 집 한 채, 값어치가 크지 않습니다. 집 한 채하고 땅 몇 평을 장남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갑자기 격분을 해가지고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불공평성을 느낀 거죠, 막내가. 이렇게 자식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착하기 때문에 관심을 잠시 차단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모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상사,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불상사죠.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재산이 이전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